64해의 세월이 그녀의 손에 전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밴 비린내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고 손마디는 해마다 조금씩 굵어져 이제는 펴지지 않는 형태로 굳어버렸습니다.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자랐고 바다가 주는 것만으로 평생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잠이 덜 깬 몸을 이끌고 작업장에 나서면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먼저 때렸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그녀는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두 아이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로 유학을 보내던 날 통장에 남은 돈을 털어 등록금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그 새벽을 그녀는 아직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깨끗한 교복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손에 쥔 칼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바닷바람 맞으며 회를 썰어도 좋았습니다. 아이들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한 세월이 쌓였습니다. 작은 횟집 하나로 시작한 장사가 어느새 손님이 줄을 서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2호점을 내고 3호점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시작된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은 여자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버틴 시간이 아이들에게 가닿았구나. 그때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인생이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많이 퍼진 뒤였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침묵만 가득했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나란히 일어나 작업장으로 향하고 밤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함께 귀가하던 사람. 그 사람이 곧 떠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 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의 결혼식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손주 이야기라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혼사는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마침 사귀는 여자가 있었고 양가 상견례부터 예식장 예약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남편 몰래 눈물을 삼킨 밤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표정이 밝았습니다. 아들이 예복을 입고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남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좀 쉬어. 남은 인생은 누리면서 살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유언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은 결혼식이 있고 2달 뒤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님을 맞고 절을 받고 인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멈춰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그녀의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도 일어날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식당 일을 해도 예전 같은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에 칼을 쥐어도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어디론가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바빴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들의 삶이 있으니까요. 결혼한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부모의 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뭘 드셨는지, 잠은 잘 주무셨는지 물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차를 끌고 와서 영양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괜히 미안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그 말 한마디가 얼어붙어 있던 가슴 어딘가를 녹였습니다. 어느 오후 며느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도 낯설었으니까요. 눈 밑에 그늘이 짙어졌고 어깨는 점점 안으로 굽어들었습니다. 기운이 없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도 다가오는데 저희랑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떠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 부부끼리 다녀오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히 폐가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신세지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몸만 오세요. 계속 웃으며 걱정 말라며 모시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투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허락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좀 쉬라던, 남은 인생은 누리면서 살라던 그 말.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도 누려도 되는 사람이라는 허락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흰머리가 성긴 정수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애써 털어냈습니다. 오늘만큼은 좋은 기분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차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운전석에,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으로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바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바다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차는 점점 내륙으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낯선 길이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한 여행이니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 좌석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평화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 차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목마르시죠?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며느리는 이미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음료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시원한 걸로 사왔다며 건네는 손이 다정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음료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두 모금 마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차에서는 잠을 잘 못 자는 편이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는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졸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끌려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완전히 잠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식의 끝자락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귀는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앞좌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실히 잠들었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린 말. 밧줄이랑 테이프 꺼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라고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들리는 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가방 지퍼가 열리는 소리,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숨소리조차 들킬까봐 호흡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처음부터 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동시에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화를 내본 적도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여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앞 좌석의 두 사람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황급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밧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청테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버무리는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춰 있었는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뿐이었습니다. 문을 밀어젖히고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손바닥이 쓸렸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뒤에서 아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밤새 열이 나면 뜬 눈으로 지켜보았고 아플 때면 자기 일처럼 가슴이 졸였습니다. 그 아이가 첫걸음을 뗄 때의 기쁨을, 학교에 들어가던 날의 뿌듯함을,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던 날의 안도를 그녀는 아직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그 아이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낯선 산길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멈춰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인가? 평생 품 안에 안고 키운 아이가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무서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딸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몸에 난 상처는 소독을 하고 붕대를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밧줄을 꺼내는 소리, 테이프를 찢는 소리, 그리고 아들의 하얗게 질린 얼굴. 악몽처럼 반복되는 기억 속에서 그녀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왜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퇴사한 것이 벌써 1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출근하는 척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였습니다. 아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큰 돈을 넣었습니다. 빚을 내서 넣었습니다. 신용대출을 받고 카드론을 돌리고 나중에는 사채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함께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독촉 전화가 오고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두 사람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떠올린 것이 어머니였습니다. 식당 3곳을 운영하며 평생 모은 돈. 그 돈이면 빚을 갚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것도 빚을 진 것도 사채까지 썼다는 것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납치 상황극. 계획은 이랬습니다. 여행을 핑계로 어머니를 데려갑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는 도중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입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잠들면 밧줄로 손과 발을 묶고 입에는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집에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가 괴한에게 납치당했다고요. 몸값으로 통장에 있는 돈을 요구하고 현금을 빼낸 뒤 적당한 곳에 어머니를 풀어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납치 상황극.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며느리가 그런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들었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확실히 잠들었지. 밧줄이랑 테이프 꺼내. 그 말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꿈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칼을 쥐고 생선을 다듬었던 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얼어붙어도 멈추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키고 식당 늘리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아끼며 살았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빼낼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전화하던 며느리도, 영양제를 챙겨주던 그 손길도, 여행을 가자며 웃던 그 얼굴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위한 연기였습니다. 그 사실이 숨보다 더 깊은 곳을 눌렀습니다. 배신감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야겠다. 딸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조금 더 시간을 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만나지 않으면 평생 만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끝을 내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얼굴로 자신을 마주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딸의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고 씩씩했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마다 환하게 웃던 얼굴이 취직했다고 전화했을 때의 들뜬 목소리가 결혼식 날 예복을 입고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녀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연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어딘가로 멀리 떠나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허공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신이 없었다고요. 빚에 쫓기다 보니 판단력을 잃었다고요. 어머니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이 급해서 그랬다고요. 후회하고 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요. 그녀는 듣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자신의 일처럼 아팠습니다. 아들이 실수를 해도 감싸주었습니다. 언제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떨리지도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삼키며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힘들었다는 거 안다. 빚에 쫓기면 사람이 미쳐간다는 것도 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희망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어머니였다. 그 한마디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평생을 바쳐서 너를 키운 사람이다. 새벽마다 손이 얼어붙어도 칼을 놓지 않았던 건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해서였다. 내 인생은 없어도 괜찮았다. 너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 내가 너한테는 돈이었구나.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듣고 싶은 말도 없었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륜이라고 불리는 것.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그 끈이 그녀의 손으로 직접 잘려나갔습니다. 아팠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상속 서류를 다시 썼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연락처도 삭제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쪽에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관계도 기대도 미련도 그날부로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식당은 정리했습니다. 평생 쥐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되고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됩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누리면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무릎에 있던 흉터도 이제는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불쑥불쑥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잠든 척 버티던 그 차 안의 공기, 밧줄을 꺼내는 소리, 아들의 하얗게 질린 얼굴. 그것들이 꿈처럼 찾아와서 새벽에 눈을 뜨게 만듭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대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그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서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큼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내 진심이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말 못했던 사연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무게를 아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은빛인 생극장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